끔찍한 밤, 폭발의 서막 부산 광안리 해변가. 밤의 공기는 눅눅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해질녘부터 내린 안개가 아직도 골목길을 뒤덮고 거리마다 어둠이 스며들었다. 바닷바람과 도시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섞인 여름밤. 박혜자 75하우는 조용히 주방 창문을 열어놓았다. 아직 남아있는 열기로 숨이 답답했지만 그녀는 이 집과 노년의 하루를 작은 손짓으로 남아 지키고 있었다. 은수야, 자니? 손녀 은수는 작은 방에서 낮은 숨소리를 냈지만 칭얼대며 잠이 들려 애쓰는 기색이었다. 박혜자는 간신히 웃음을 짓고 불을 줄이며 국을 끓였다. 젠장,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 거냐, 이 집. 문득 바깥에서 탁탁 전깃줄이 파닥이는 소리가 났다. 박혜자는 베란다 커튼 사이로 조심히 내다보았다. 건너편 집 앞에 익숙한 그림자, 임씨, 전직 군인,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었다. 이 밤중에 저 사람도 못 자는구만. 그녀는 잠깐 한숨을 내쉬었다. 이때 집안 깊숙이에서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다. 희미한 가스 냄새와 함께 금속성 소리가 털털 울렸다. 순간 어딘가에서 찢어질 듯 한 경보음이 덜컥 울렸다. 가스! 박혜자는 놀라 급히 주방을 둘러보았다. 가스 밸브는 잠겨 있었으나 벽과 싱크대, 그리고 바닥 어딘가에서 새는 듯한 느낌이 또렷했다. 동시에 집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이상한 기운이 스며왔다. 꿈틀꿈틀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쏟아질 듯 서늘했다. 은수야, 나와! 밖으로 뛰어나와! 일순간 본능적으로 외치는 목소리와 함께 박혜자는 아이방 문을 벌컥 열었다. 문이 열리는 찰나 폭발음이 귓속을 찢었다. 거대한 섬광, 불길이 번뜩이고 유리가 깨지며 집안 사방이 붉은 불꽃과 잿더미로 뒤덮였다. 으악! 박혜자의 몸이 허공에서 튀겨나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명, 어딘가에서 혜자씨 외치는 목소리, 임씨의 목소리였다. 내려와. 빨리 이리 와. 화염, 연기, 재더미, 뜨거운 금속과 타는 냄새, 숨이 턱 막혔다. 박혜자는 필사적으로 손녀를 안아들고 바닥을 기며 불길 사이를 뚫고 갔다. 집이 무너지는 소리, 무거운 먼지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몰려왔다. 그때 샥! 거친 손길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임씨였다. 따라와! 눈 감아! 이쪽이야! 그는 거의 군인처럼 그녀와 손녀를 낚아채듯 끌고 헛간 뒷골목 쪽 문으로 질질 끌어나갔다. 아우, 뭘 그렇게. 혜자씨, 괜찮아요? 은수는 애도 내가 받았어요. 쉬어요! 밖에서는 이웃들이 경악의 외침을 쏟아냈다. 불이야! 1219 불러. 그 할머니네 집 터졌어. 이쪽으로는 못 가요. 너무 뜨거워. 박혜자는 정신이 아득했다. 온몸에서 피비린내와 매캐한 연기, 화상의 통증이 밀려왔다. 구급차의 붉은 불빛,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광안리 구석진 골목이 한순간에 아비규환 속으로 바뀌었다. 은수는 울음을 삼킨 채 임씨의 품에서 떨고 있었고 박혜자는 침대에 실려 실신에 가까운 상태로 누워 있었다. 119 대원이 박혜자에게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여기요? 얼굴에 물을 뿌리며 겨우 숨을 고르게 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 박혜자는 겨우겨우 눈을 부릅떴다. 우리 집 눈물에 젖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몇 시간 후 박혜자는 병원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왼쪽 팔에는 붕대, 얼굴에는 검붉은 화상 자국이 남았다. 창밖에는 이른 새벽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문득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소방서에서 그러는데 불이 번지는 속도가 장난 아니었대요. 누가 얼른 발견해서. 그 군인 아저씨, 아니, 임의로 불러야 하나? 그분 아니었으면 정말 오늘은 끝이었을 거라네요.
박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집, 내 애, 내 모든 것. 이 도시가 이렇게 날 삼킬 줄은 몰랐네. 같은 병실 한쪽 이웃 주민들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 집이 왜 그렇게 갑자기 터졌을까? 노인네가 괜히 휘졌다가 그런 거 아냐? 아니, 들은 말로는 무슨 협박받았다더라. 그 땅이 요즘 핫하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임 씨가 과자 봉지와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다. 박 할머니, 정신 좀 나셨구먼. 여기 이거 애가 먹으라고. 은수가 울면서 임 씨 옆에 달려갔다. 고마워요. 진짜 살려줘서. 임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할머니네 집 언제까지나 지켜질 거라고 생각 말아요. 이 동네 요즘 너무 이상한 냄새가 풍깁니다. 나 군대 있을 때 보던 그 불길한 기분이 여긴 자꾸 느껴지거든. 박혜자는 임 씨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래도 그깟 돈 때문에 사람 목숨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라 믿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온 건 이런 거에 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임 씨는 눈동자를 빛내며 대답했다. 힘센 놈, 돈 많은 놈, 그리고 속 내보이지 않는 놈. 그런 부류들이 모이면 피냄새부터 먼저 풍기죠. 이 동네, 지금 불나기 전에 이미 썩었단 뜻 아닙니까? 박혜자는 이를 악물며 머리를 들었다. 난 죽더라도 내 집 안 넘겨. 누가 건드리든지 내 두 발로 이 집 지키고 내 놈들 속셈 끝까지 까발릴 거야. 한편 병원 복도에서는 경찰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조사서를 꺼내들었다. 폭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협박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혜자는 눈을 치켜떴다. 딱 하나. 어젯밤 우리 집 앞 전봇대에 구두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낯선 신발 자국. 누군가 아주 신중하게 굴었다는 뜻이죠. 경찰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지역 요즘 재개발 이슈로 시끄럽죠? 혹시 토지보상 쪽에서? 박혜자는 낮게 대답했다. 이 땅, 내 피와 살이 스며 있는 곳이야. 그딴 서류 한 장, 돈다발 몇 뭉치로 내 평생을 팔지는 못해요. 병실 바깥에는 밤새도록 이웃들이 눈을 붉히며 모였다. 누군가는 울분을 토했고, 누군가는 연민, 누군가는 모멸에 가까운 시선을 보냈다. 그래도 저 할머니, 이번엔 진짜 위태로웠다. 누구든 언제든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박혜자는 벽에 매달린 희끄무레한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나의 요새였던 집, 이제 잿더미와 공포의 무게만 남았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병원 창문 너머로 비린내 나는 바람과 어둠이 다시 불어왔다. 박혜자는 홀로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당하지 않아. 누가 이 동네를 집어삼키든 끝까지 내 목소리로 싸운다. 내가 살아서 이 불길을 뚫고 나온 이유 반드시 보여주리라. 붉은 상처와 눈물 자국, 그러나 꺾이지 않는 눈빛으로 박혜자는 운명의 밤과 새로운 싸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 아침이 밝았다. 병원의 흰 커튼 너머로 빗방울이 뿌옇게 퍼졌다. 박혜자는 녹슬다 못해 딱딱하게 굳은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심장이 똑바로 뛰는 느낌. 살아남았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하지만 전날 그 참혹한 불길은 그녀 안에 두려움과 분노만 남겼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 박혜자는 자신의 동네가 완전히 변한 것을 실감했다. 무너진 집터, 시멘트 잔해, 암담한 화재 흔적 사이 주민들의 시선은 모두 냉담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했다. 조용한 골목길에는 누군가 새벽에 글로 써 붙인 쪽지가 바람에 펄럭였다. 팔집, 더는 버티지 마세요.
안전한 곳으로 빨리 넘어가세요. 박 회자는 이를 악물고 쪽지를 떼었다. 누구 맘대로 내가 나가나 봐라. 그때 이웃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다. 저 할매 때문에 동네 재수 없어졌잖아. 괜히 드러누워서도 다 같이 똥 밟는 거 아니야? 사고의 씨앗은 항상 남의 집에서 시작된다니까. 집에 들어서자마자 텅 빈 방과 그을린 벽체가 한숨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손녀 은수는 아무 말도 없이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박 회자는 아이를 안고 낮게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약해서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하다, 은수야. 우리 둘이 마지막이어도 끝까지 버텨보자꾸나. 이때 탁탁 신발 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현관문을 밀며 미나가 들어왔다. 미나는 샛노란 손톱, 또렷한 화장,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엄마, 은수 좀 봐요. 애가 며칠째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운 듯 그러나 어디까지나 계산된 위로였다. 박 회자는 미나를 노려보며 대꾸했다. 엄마 덕에 이 집 남았는 줄은 알아? 네가 그렇게 아전 타령만 안 했어도 이런 꼴 안 났어. 미나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누르려 애썼다. 엄마, 이제 여긴 위험해요. 보상금 받고 빨리 이 동네 떠나서 아파트라도 얻어서 살아야 한다니까요. 이런 집에 애까지 재워서 뭐가 좋아요? 당장이라도 뭐 또 터지면 어떡해요? 박 회자는 손을 떨며 소리쳤다. 난 죽어도 내 집 못 내줘. 너 애 엄마 노릇해서 뭘 아냐? 이 골목 내가 피로 세운 거다. 네가 그 속을 다 알긴 하냐? 잠시 침묵. 그 알싸한 불신이 거의 탄내처럼 방 안을 맴돌았다. 저녁때가 되자 동네에는 이상할 만큼 넥타이맨 중년 사내들이 드문드문 나타났다. 그들은 박 회자 집 앞 경계를 둘러보고 암호 같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갑작스럽게 그중 하나가 초인종을 눌렀다. 박 회자 씨, 집주인 맞으시죠?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절하고 쓴웃음이 번졌다. 저희가 땅값 2배로 쳐드릴 테니 다신 이런 일 없으려면 그냥 가족 데리고 조용히 떠나세요. 박 회자가 대꾸했다. 누굴 바보로 아나? 내가 왜 그깟 돈에 족쇄 차야 하냐? 끝까지 버틴다, 이놈들아. 사내가 얼굴을 굳히며 낮게 으르렁거린다. 이 동네 오래 계실 생각 마세요. 괜히 버텼다간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미나는 두려운 듯 엄마 뒤에 숨었다. 은수는 이미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박 회자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도 문자도 이상하게 많아졌다. 시끄럽게 굴지 마라. 남의 집까지 불똥 튀기지 말고 꺼져라. 다 팔 때 팔아라. 여기까지 와서 다들 망치지 말고. 박 회자는 아무 말 없이 폰을 내려놓았다. 손가락 마디마다 핏줄이 도드라졌다. 이른 아침 임씨가 구멍난 문 곁에 쓰레받기를 들고 들어왔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박 회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임씨는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명백하게 노리고 불지른 겁니다. 나도 군 생활하면서 이런 느낌 여러 번 봤어요. 누군가가 미리 움직이고 뒤에선 꼭 더 큰 놈이 숨어 있죠. 박 회자는 창문 밖을 쏘아보며 말했다. 사람, 아주 쉽게 질긴 끈을 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지. 나는 여기 남은 마지막 피다. 죽더라도 한 발짝도 안 물러나. 임 씨는 그녀를 우울한 눈으로 바라봤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하신 분 봤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얘를 못 봤어요. 박 회자는 미소를 띠며 응수했다. 내가 첫 번째면 되지. 언젠가는 누군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번에는 나다. 그날 밤 미나는 은밀하게 누군가와 통화했다. 네, 엄마는 말 안 듣고 버팁니다. 근데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압박 더 세게 주시면 아마. 박 회자는 문틈 넘어 그 말을 듣고 손을 꽉 움켜쥐었다.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친다. 눈안에 피눈물이 맺혔다. 며칠이 지나도 골목은 끝없는 소음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보상금 제시, 협박 쪽지,
거짓 기사. 모든 화살이 박혜자 집을 겨냥했다. 어떤 날 밤 밖에서 알 수 없는 남자가 벽에 스프레이로 썼다. 쓸모없는 노인 집어치워라. 박혜자는 천천히 그 위에 나는 포기 안 해래 라고 다시 썼다. 급기야 동네 주민회장까지 집에 찾아왔다. 박 할머니 이러다 우리 모두 다친다니까. 미련하게 고집만 부리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제발 좀 현실 좀 보라고요. 박혜자는 침착하게 답했다. 공포에 질려 다 도망가면 결국 누가 남나? 난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될 거야. 가난해도 늙어도 인간 존엄까지 팔진 않는다. 주민회장은 이를 악물고 돌아서 나갔다. 깊은 밤 박혜자는 외로운 집 구석에 홀로 앉았다. 불 꺼진 방, 이글거리는 분노와 눈물만 또렷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 동네, 내 목숨값보다 비싼 게 어디 있다고. 끝까지 내가 지킨다. 누구든 덤볐다간 피를 보게 될 거야. 창밖에는 어느덧 여명빛이 살며시 스며들었다. 압박은 사방에서 몰아쳤지만 이 노인의 심장이 꺾이진 않았다. 박혜자의 눈동자는 다시 한번 아득하게 불타올랐다. 카지노의 피해지도 아침 햇살이 광안리 골목을 비췄을 때 이미 동네 분위기는 전날 밤과 완전히 달라졌다. 불에 타버린 집, 움푹 팬 도로 한편에는 곳곳에 무심한 듯 흘겨보는 시선과 무거운 침묵이 흘러넘쳤다. 박혜자는 새로 닦은 상처를 움켜쥐며 먼지와 그을음이 남아있는 골목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날 오후 동네에 낯선 검은 차들이 연이어 들어섰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골목 초입에 가득 모였다. 이들이 내뿜는 냉랭한 긴장감에 주민들이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췄다. 주민센터에는 금빛 로고가 들어간 커다란 지도 한 장이 붙었다. 광안리 국제카지노 복합도시 개발계획안 굵직한 영어와 한글 글씨, 화려한 투시도, 그 한가운데 선명하게 박혀있는 작은 빨간 점, 바로 박혜자 집이 있던 자리였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저게 뭐야? 우리 동네를 죄다 카지노로 뒤엎는다는 거야? 이러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저기는 피멍 들었던 자리야. 인생이 얽힌 땅인데.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연단에 섰다. 냉철하고 오만한 태도였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업은 모두를 위한 기회입니다. 참여하시면 충분한 이주비, 그리고 새 삶을 드립니다. 박혜자는 앞줄로 나가서 소리를 높였다. 우리한테 삶이란 건 바꿀 순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쌓아 올린 시간, 돈 몇 푼에 내던질 줄 아세요? 양복남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시의 발전에는 불가피한 변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새 시작이 필요하죠. 어딘가에서 씁쓸한 비웃음이 흘렀다. 이때 젊은 청년이 악에 받친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카지노 한 번 건설한다고 사람 목숨이 뭔데? 매일 밤 누가 불 지르냐고? 이제는 대놓고 우리 인생까지 팔아먹으라는 거냐? 그 순간 한 나이든 주민이 비아냥대듯 고개를 저었다. 이 동네 언제부터 돈 냄새가 이렇게 짙었지. 예전엔 같이 국수 끓여서 나눠 먹던 이웃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침묵만 하네. 무섭나 봐. 기업 측 인사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사유지 보상금 시가의 3배까지 드립니다. 단 한 달 내로 결정해 주십시오. 협조 거부 시 행정집행, 강제 수용도 불사하겠습니다. 이 소리에 군중이 술렁였다. 박혜자는 벼락처럼 소리쳤다. 여기서 피 흘린 사람이 몇인데? 내가 죽어도 땅 안 내준다. 카지노가 뭐라고 다들 미쳐가? 사방에서 고성, 욕설이 오갔다. 네가 어떻게 땅을 지킬래? 늙은이가? 이제 그만 내려놔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너희들 돈 앞에 다 무릎 꿇고 싶냐? 날이 어둑해지면서 경찰과 경비원들이 골목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야광 조끼를 걸친 운영진 한 명이 박혜자 집 앞에 경고문을 붙였다. 무단, 점유, 불법 체류, 즉시 퇴거 명령. 주민집회장은 순식간에 긴장에 휩싸였다. 박혜자는 물 한 그릇을 들이켜더니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길 떠날 생각 없어. 이 텅 빈 집, 내 뼈랑 피까지 걸렸다. 내 놈들,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으면 덤벼라. 이때 젊은 남자 하나가 맨 앞에서 철제 바리케이드를 배다치듯 걷어찼다. 우리 지쳐서 죽은 인생도 많은데 또 밀어내냐? 부산시 광안리 이 동네에 숨 쉬는 사람부터 사람으로 대해 기업 측 대표가 냉소적으로 응수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박혜자가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니들이 부숴놓을 수 있는 건 집뿐이야. 내 영혼 절대 너희 손에 안 넘어가. 이 순간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이 동네 불에 타 죽었다 해도 살아남은 놈들이 있다. 니들 카지노가 아니라 우리 피가 이 골목을 지킨다. 그날 밤 동네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울부짖고 노인들은 분노와 좌절에 휩싸여 울었다. 길바닥에 널브러진 소주병과 찢어진 전단지, 그리고 빗속에 흩날리는 No Casino라는 붉은 스프레이 글씨. 박혜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 뒤에서 번개가 터졌고 마음은 더욱 타올랐다. 내가 끝까지 싸운다. 땀과 피로 지켜온 이 땅, 누가 뺏으려고 덤빈들 그냥 물러서지 않지. 한밤중 박혜자 집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미나였다. 그녀는 조급하게 속삭였다. 엄마, 이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누가 먼저 무너지나 지켜보고 있어요. 부탁이야,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박혜자는 차갑게 밀어냈다. 널 엄마로 불러준 시간조차 후회스러워진다. 내가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넌 지금도 모르는구나. 미나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어딘가 모를 딴 생각이 스쳤다. 창문 너머, 골목에선 다시 한 무리의 남성들이 분주하게 어둠 속을 오갔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박혜자 집 창문을 오래도록 응시한 채 번호판 없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박혜자는 조용히 스카프를 목에 고쳐매며 다짐했다. 이 집 모든 벽에 나의 피와 눈물, 그리고 지난 시절의 증오까지 새겨져 있다.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죽어서도 이 골목을 떠돌 것이다. 다음 날 마을 이장은 새벽부터 각 가정을 돌며 고개를 숙였다. 이젠 확실해졌죠. 저 땅 우리 중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박 할머니, 같이 모여서 끝까지 말합시다. 죽더라도 다 같이 죽지, 한 명씩. 끌려가지 맙시다. 박혜자는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절대 도망 안 가. 이 동네, 이 집, 내 놈들이 돈으로 못 태우는 것 분명히 보여주마. 햇살이 다시 창문을 비춘 때 박혜자는 피로 새겨진 이 광안리 집안 기둥을 천천히 만지며 속삭였다. 여기서 내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 그녀의 눈빛은 다시 피처럼 붉게 불타올랐다. 가시에 찔린 내부자 일은 새벽이었다. 바깥 거리에는 어제부터 이어진 개발사 차량이 아직도 서성이고 골목 전체가 CCTV와 낯선 사내들로 뒤덮였다. 박혜자는 밤새 헛기침과 악몽에 시달리던 끝에 겨우 일어났다. 눈가에 어둠이 가득 깃든 채로 평소보다 괜히 더 기척에 예민해졌다. 방 한쪽에서 은수가 조용히 까무룩 잠들어 있었다. 박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고통과 불안에서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임씨가 수척한 얼굴로 문턱에 서 있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요새 잠이 어디 쉬워요? 임씨는 집 안에 들어오는 것도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노트를 건넸다. 이거 동네 CCTV에 찍힌 건데 누군가 밤에 이 동네 사람 몇 집을 순서대로 돌더군요. 다들 갑자기 짐 싸서 사라지고 누가 전화로 무언가를 계속 보고하는 걸 도청해서 잡았어요. 박혜자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흔들렸다. 누군가 뭔가 보고를 하고 있다? 임씨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한 데서 내부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중 하나가 가시가 돼버렸단 소리죠. 그날 박혜자는 골목을 샅샅이 훑었다.
분위기는 더욱 싸늘했고 대낮에도 집집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놀랍게도 전날까지 웃던 노부부 집은 밤새 이삿짐 트럭만 남기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이사라도 미리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혜자의 이런 외침은 허공에 묻힐 뿐이었다. 어제까지 한솥밥 먹던 이웃도 갑자기 고개만 돌리고 나가버리니 이젠 담 너머로도 믿을 게 없다 이거구만. 점심 무렵 미나가 장 보러 갔다 돌아왔다. 박혜자는 딸의 눈빛, 주머니, 손짓 하나에도 의심이 쌓여만 갔다. 엄마, 아침부터 왜 이리 예민해요? 넌 예민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긴 하니? 미나는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엄마랑 말해도 대화만 되면 맨날 싸우잖아요. 박혜자는 미나 앞에 임씨가 넘겨준 노트를 내밀었다. 여기 나온 전화번호 찾아보는데 너 이름 있는 거 설마 우연 아니겠지? 미나는 잠깐 얼어붙었다. 작은 떨림, 급하게 시선을 돌리는 손짓. 박혜자는 놓치지 않았다. 뭐야, 나 말 안 듣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불평이라도 한 거야? 엄마, 그냥 누군가 연락 와서 잠깐 정보만 물었을 뿐이야.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뭔가 바꿔볼 생각이었어. 네가 내 집, 네 동네 그냥 넘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였냐? 미나는 울상이 되어 벽에 기대섰다.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이 집, 이 동네 매일 겁주고 막다른 삶만 계속되니까. 박혜자는 눅눅한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눌렀다. 내 피, 내 목숨이 담긴 집이야. 넌 그걸 정보 한 번 넘기고 끝나면 다 끝날 줄 알았냐? 저녁이 되자 박혜자 집 앞에 익명의 우편 봉투가 흘러왔다. 그 안에는 이웃들 이름, 연락망, 이삿짐 회사 정보, 그리고 이주비 수령자 명단이라는 낯선 리스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밤에 빠져나간 거였어? 임 씨는 그 리스트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늙은이들, 혼자 남은 것마저 모르게 쫓겨나고 밤마다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네. 순간 박혜자의 뺨이 일그러졌다. 이게 사람이냐? 자기네 지붕을 자기 피부티 발로 차내고 다 들키지 않을 줄 알았어? 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조용해질 겁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에겐 더 거칠게 몰아칠 거예요. 밤 11시가 넘어서 박혜자는 갑자기 집안에 번개같이 확신이 스쳤다. 미나가 방에서 몰래 통화하고 있었다. 네, 엄마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좀 더 세게 해도 괜찮아요. 명단 잘 넘겼으니 저희 쪽 자리 보장해 주실 거죠? 박혜자는 맨발로 문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손잡이를 돌렸다. 미나,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하냐? 미나는 당황해서 폰을 감췄다. 엄마, 그냥 친구야. 별일 아니야. 박혜자는 차디찬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다. 내 뼛속까지 믿었던 내 딸이 이제 와서 내 목숨값 흥정하고 있다. 그 얘기냐? 미나는 엄마 앞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었어, 네 엄마. 이러다 우리 다 끝장날까봐. 박혜자는 벽을 강하게 내리쳤다. 다른 놈들은 어차피 빨대 꽂듯 따로따로 도망갔지. 그런데 네가 이 어떻게 내 피, 내 뼈, 내 집을 팔 수가 있냐. 잠시 후 임 씨가 들어왔다. 그는 미나를 노려보고 박혜자에게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이건 이 동네 뒷배들 연락처예요. 여기 적힌 놈이 미나한테 지시 내린 놈 맞죠?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직접 가서 따질 거다. 죽으면 죽었지. 이대로 쫓겨나는 꼴은 못 본다. 임 씨는 다짐했다. 저도 이제부터 제대로 붙어서 움직일 겁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밤, 집안은 싸움과 울음, 분노와 배신의 기운으로 더욱 무거워졌다. 박혜자는 끝내 딸을 끌어안지도 내치지도 못한 채 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안의 가시가 이 집까지 찌를 줄이야. 누가 악마고 누가 내 편인지 이젠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결연함이 숨어 있었다. 바깥에서는 멀리서
또 다른 경찰차가 골목을 비추고 고요한 불빛 속에서 또 한 명의 주민이 짐을 들고 그림자처럼 거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 동네를 가르는 침묵과 검은 거래. 가시에 찔린 사람들의 상처가 한밤을 뜨겁게 불태웠다. 배신의 대가 비 내리는 새벽, 박혜자는 으슥한 골목을 거닐었다. 한때 웃음과 담소가 오가던 담장에는 이제 그 으름이 얼룩져 있었고 빗방울에 섞여 검은 진흙이 뚝뚝 흘렀다. 골목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이따금 회색 트럭이 천천히 코너를 돌아 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집집마다 창문이 굳게 닫혔고 불 꺼진 경계선에는 두런두런 의심과 불안의 숨결이 흩날렸다. 작은 골목마다 즉시 이주란 경고문이 바람에 휘날릴 뿐 살아있는 이웃의 온기는 점점 사라졌다. 그 새벽 박혜자 집에도 또 한 번 비극이 덮쳤다. 불이야! 불이야! 우레 같은 외침에 잠을 설쳤던 박혜자는 은수를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웃집 지붕에 시뻘건 불길이 타올랐고 몇 명의 주민은 흰 연기 속에서 절규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왜 아직 여기 있어? 왜 우리 다 망하게 해? 그러나 혜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며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다. 사방에선 경멸, 분노, 원망의 목소리가 오갔다. 이 동네에서 먼저 터지면 다 끝장이야. 이래서 남아있던 우리가 바보다. 누군가 할매, 너도 잘 데 없게 돼봐라. 하고 욕지기를 내뱉었다. 영혼 없는 악의와 두려움의 혼합. 박혜자는 꺾인 어깨로 골목 한복판에 앉았다. 그날 오후 동네에는 익명의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여기가 연쇄 화재가 일어나는 동네 맞죠? 피해 주민들은 전부 재개발을 거부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박혜자는 굳은 턱으로 돌아섰다. 언론이면 사람 편에 좀 서라. 왜 자꾸 시끄러운 것만 기사로 써? 그대들이 그놈들이랑 뭐가 다르냐? 그러나 TV 카메라 앞에 선 동네 대표는 한숨만 쉬며 말하였다. 여기는 이미 마을이 아니다. 이제 각자 살아남는 것뿐이다. 저녁에 미나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엄마, 진짜 더는 못하겠어. 난 이미 끝났어. 박혜자는 싸늘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네가 뭘 포기해? 누굴 위해 무엇을 희생했냐고. 네가? 미나는 주먹을 꽉 쥐며 떨렸다. 저 사람들이 협박했어. 우리 가족, 애까지 다칠 수도 있다고. 내가 먼저 넘긴 연락처 때문에 이제 동네가 이 지경 된 거야. 박혜자는 미나의 머리를 손끝으로 힘없이 쓸었다. 그러니까 그걸 네가 용서받으려면 다들 죽고 나서야 되냐? 그 순간 임 씨가 노란 봉투를 들고 급하게 들어왔다. 이거 미나 씨 태블릿인데 해킹당했습니다. 여기에 네가 보낸 메일, 문자 다 복구됐어. 미나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얘졌다. 태블릿 화면에는 이방인의 리스트, 밀착관리 대상자 현황, 긴급 철거 대상 추천 같은 표가 빼곡했다. 박혜자는 이성을 잃은 듯 포효했다. 그걸로 얼마를 받았냐? 내가 키운 피부티가 동네 쫓아내서 도박장 세우겠다고 얼마를 받았냐고 물었다. 미나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엄마, 난 애 때문에 돈 없어서 무서워서. 임 씨가 정색했다. 기업 인간들은 인간 쓰레기야. 네가 그들에게 협조하면 거기서 끝이냐? 아니, 너마저 먹다 버린 뼈가 될 해골에 불과해진다. 박혜자는 딸의 어깨를 마주하며 냉혹하게 내뱉었다. 한 번 팔아넘긴 양심은 두 번, 세 번 팔려가는 거다. 골목 어귀에선 수상한 낯선 자들이 집집마다 들어서 죽은 듯 차가운 눈빛을 던졌다. 술에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미나를 보고 침을 뱉었다. 니년이 이 동네에 누구 죽었다고 흉 보냈잖아. 다 니년 탓이야. 아이 은수는 공포에 질려 엄마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박혜자는 양팔로 손녀를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 동네에 여기서 피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아. 하지만 나는 끝까지 양심이란 게 뭔지 보여줄 거야. 그날 밤
동네 전체가 깨진 유리 같은 정적에 쌓였다. 미나는 방 한구석에 웅크려 울었고 박혜자는 창문에 기대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자식의 배신이 이 모든 걸 갈갈이 찢는구나. 피를 팔아 만든 죄.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게 한다. 임씨가 낮게 속삭였다. 지금 동네에선 자살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나머진 다 겁먹었죠. 누가 진짜 배신자인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잠시 후 한밤중을 깨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 둘이 정보지를 박혜자에게 내밀며 경고했다. 할머니, 아직도 주저해? 명단 다 파악해놨어. 이번 주 넘기면 너희 집도 잿더미 될 줄 알아. 박혜자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꾸했다. 손대면 내 손으로 이 동네 하나도 안 남기고 너희까지 다 불태울 거니까 그리 알아둬. 남자들은 씩 웃으며 떠났지만 그 기운은 살얼음 같은 공포만 남겼다. 미나는 새벽이 다가와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아직 기회가 있다면 이 동네 모두의 사실을 말하고 책임질게. 차라리 내가 부끄러운 얼굴로 서서 다 말할 수 있다면. 박혜자는 눈을 감았다. 너의 죄, 너의 대가는 앞으로 네 등에 업혀 다닌다.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너 자신이 세상 앞에 고백해야 한다. 밖은 여전히 호우가 내리고 새벽을 찢는 사이렌 소리와 불빛이 저 골목까지 이어졌다. 동네 어귀에서는 또 다른 집이 불길에 삼켜지는 듯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박혜자는 피로에 지친 몸을 휘청거리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여긴 돈으로만 사라지는 곳이 아니다. 내 목숨, 내 새끼 팔아 만든 죗값 누구나 치르게 될 거다. 새로운 아침이 찾아올 때까지 마을에는 끝없는 배신과 눈물, 양심의 대가가 뚱뚱하게 남았다. 박혜자는 끝내 창밖의 태풍을 바라보며 이 동네, 진짜 인간의 썩은 속이 다 드러났다. 이제 누구라도 상처자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배신의 시대를 누가 끝낸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분노와 슬픔과 각오를 안고 또다시 버티는 밤을 맞이했다. 검은 권력과 피로 쓴 협박 밤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박혜자 집 앞 골목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다. 골목 끝 가로등이 깜빡일 때마다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이리저리 엉키고 흩어졌다. 밖에서 오가는 사람들은 한 번도 눈빛을 마주치지 않았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공포 섞인 침묵만이 어둠을 채웠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웃집 어딘가에서 폭발이나 화재 소식이 흘러나왔다. 이른 아침 골목에 진동하는 사이렌과 흰 연기, 마을 전체를 잠식한 불안의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서울에서 내려온 기자들이 슬그머니 카메라를 들이밀었지만 동네 사람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어느새 골목 담벼락엔 눈에 띄지 않게 피, 그리고 검은 물감으로 쓴 낙서가 번졌다. 아직도 버틸래? 그 다음은 네 차례야. 여긴 더는 네 집이 아니다. 박혜자가 의미 모를 쪽지를 처음 받은 건 저녁 무렵이었다. 초인종이 한 번 울리고 아무도 없는 현관에 작은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칼로 찢은 듯한 붉은 글귀.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네 손녀부터 사라진다. 손이 덜덜 떨리던 박혜자는 불안에 사로잡혀 집안 방마다 샅샅이 돌아보았다. 은수는 그저 순진하게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박혜자의 빠르고 거친 호흡에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할머니, 왜 손이 이렇게 차가워? 박혜자는 아이를 안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두 눈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더 라는 불길한 생각만이 맴돌았다. 그날 밤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은수가 늦은 저녁 한참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학교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늘 오던 골목에도 아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박혜자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무작정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웃집, 가게, 골목
곳곳을 언성을 높이며 찾았다. 우리 은수 못 봤어요? 이 시간까지 집에 안 왔는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대부분 창문 너머로 숨어서 고개만 내밀 뿐이었다. 캄캄한 골목에서 쉿 조용히 넘어가라는 속삭임만이 들릴 뿐. 그때 박혜자 핸드폰에 의문의 메시지가 떴다. 말 안 듣는 할머니. 이제 한번 맛 좀 봐야지. 너만 아닌 거 알아둬. 내 집의 애도 위험하다는 거 다시 경고한다. 박혜자는 소리를 질렀다. 내 손녀 건드리는 순간 내가 너희 인생을 죄다 불태운다. 다 죽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눈물과 분노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인 밤. 함께 찾던 임씨마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경찰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놈들 다 한통 속일지도 모릅니다. 뒤늦게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시답지 않았다. 최근 아동 실종 신고가 많아서요. 하지만 우선 집안을 잘 살펴보시죠. 요새 애들이 다 자기 맘대로 나가니까. 박혜자는 이성을 잃은 채 외쳤다. 내가 이 동네 몇십 년을 살았는데 우리 애만 그렇게 우연히 사라졌을 리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협박이고 조직적인 짓이야. 경찰관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박혜자는 텅 빈 복도에서 발끝을 동동 굴렀다. 창밖엔 어느새 빗줄기가 굵어졌고 어둠은 한층 더 깊어졌다. 한밤중 미나는 박혜자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엄마, 그 사람들 내가 사인만 하면 절대 애까지는 안 건드린다고 했어. 제발 단 한 번만 포기해줘. 이젠 아무것도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박혜자는 그런 미나를 밀쳐내며 절규했다. 네 목숨, 내 새끼 팔아 구했으면 이제 그 죄도 네가 다 짊어져라. 난 절대 안 꺾어. 은수 하나 못 지키면 이 집 이 동네 아무 의미 없어! 임씨가 조용히 다가왔다. 이젠 확실해졌습니다. 저놈들은 사람의 두려움을 피보다 훨씬 값비싼 무기로 여긴다는 사실이요. 우리 쪽 사람 명단도 어느새 저들 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골목에는 다시 소문이 돌았다. 은수 못 찾았대. 네, 저 집, 저 할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사인 하나 했으면 애는 무사했을 텐데. 박혜자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토해냈다. 창틀엔 밤새 내린 빗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결국 밤을 꼴딱 세운 채 자신이 가진 모든 연락처로 아이의 행방을 뒤쫓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관계없다. 찾아줄 자 없다. 협조하지 마라. 딱딱하게 차가운 답변뿐이었다. 이튿날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에 또 한 장의 붉은 쪽지가 끼워졌다. 그만 저항해라. 당신 한 명만 꺾이면 모두 끝난다. 이 세상에 절대 안전한 사람은 없다. 애를 찾고 싶으면 즉시 사인해라. 박혜자는 메마른 손으로 벽을 세게 내리쳤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고통마저 그녀의 결심을 흔들 수는 없었다. 그 시각 미나는 거실에서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나는 모두에게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적고 울었다. 임씨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조직의 이름을 떠올렸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골목에 불빛 하나, 인기척 하나 없이 모두가 각자의 공포와 침묵에 갇혀 있었다. 박혜자는 촛불 하나를 켜고 조용히 혼잣말로 속삭였다. 검은 권력이 아무리 날 조여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불꽃만큼은 내 아이와 내 가족을 지킬 거야. 누군가가 복도에 발소리를 남겼다. 박혜자는 손에 힘을 주고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어둠을 응시했다. 그 문 너머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스스로에게 끝없이 다짐하면서 가면을 벗긴 정이날은 흐릿하게 밝아왔다. 골목의 검은 상처 위로 아침 안개가 비처럼 내렸다. 어제까지도 가혹하게 모두를 옥죄던 공포와 불신의 공기는 오늘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그러나 박혜자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은수의 실종, 연이어진 협박, 그리고 경찰의 무기력함.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 숨조차 막히는 아침이었다. 이른 시간 집 앞에 경찰차가 멈췄지만
박혜자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습관적으로 메모장만 꺼냈다. 지난밤엔 특별한 연락이 없으셨습니까? 박혜자는 핏대를 세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협박 쪽지도 실종도 다 말했잖아요. 똑같은 질문 그만하세요. 진짜 찾을 맘 있으면 뭘 좀 하세요. 경찰이 곤란한 표정으로 뒤돌아서려던 그때 뒤에서 한 젊은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검은 슈트 차림에 눈빛은 또렷하고 진지했다. 박혜자 씨 맞으십니까? 저는 부산지검 강현우 검사입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 모두 듣고 왔습니다. 순간 박혜자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스쳤다. 경찰관들조차도 검사 앞에서는 왠지 눈치를 봤다. 강 검사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다.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협박, 방화, 실종 모두 하나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오늘부터 이 사건을 똑바로 전부 파헤칠 겁니다. 동네 회관에는 이미 기업 측 로펌 변호사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증인으로 표명된 주민 일부가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노려봤고 공기의 흐름마저 날이 서 있었다. 검사 강현우는 곧 회의실 한복판에 섰다. 최근 광안리 일대에서 벌어진 연쇄 방화와 실종, 그리고 폭력적 재개발 압력, 이 사건들 모두 조직적 범죄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협력해 주시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로펌의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소리쳤다. 검사님, 우리 의뢰인들은 합법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보상 및 이주도 모두 현행법 테두리에서 진행된 겁니다. 검사 강현우는 테이블 위에 쌓인 문서, 그리고 녹취록 파일을 조용히 내밀었다. 여기 여러분이 동네 주민과 맺은 이주 계약서, 현금 전달 정황, 통화 내역, 그리고 협박성 메시지 증거까지 모두 수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술렁거렸다. 어디선가 소란이 일었다. 기업 측 대표가 다급히 전화를 걸고 주민 한 명이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 하나를 검색에 건넸다. 이거 저희 집에도 새벽마다 이게 끼워져요. 악의적인 낙서, 협박 문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삽니다. 강 검사는 담담하게 받았다. 이제부터 이런 행위는 모두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협박 저희가 모두 조사하여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이때 갑자기 기업 측 남성이 소리쳤다. 소설 그만 씁시다. 우리가 무슨 조직폭력단도 아닌데 증거도 없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됩니까? 강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미 수십 건 이상의 증언과 자료가 모였습니다. 사람, 돈, 전화기록, 입출금 내역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 이미 충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법 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땀범벅이 된 박혜자가 손을 떨며 입을 열었다. 평생을 여기서 피 흘려 지은 집입니다. 돈 한 푼 받으려고 버틴 것도 아니고 누가 죽기라도 하면 그 대가도 다 내야죠. 이제는 진짜 정의가 이 골목에도 오길 바랍니다. 강 검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다. 약속드립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혜자의 집에는 더욱 노골적인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다. 입 막아라. 안 그러면 오늘 밤 피 본다. 너네 가족 살리고 싶으면 그만둬라. 미나는 식은땀에 젖어 공포로 떨다가 갑자기 결심한 듯 태블릿을 들고 엄마 앞에 섰다. 엄마, 이거 내가 훔쳐낸 파일이야. 기업 간부랑 공무원들이 서로 주고받던 대화, 그리고 현금 추적 내역까지 다 있어. 이제 진짜 증거를 세상에 내놔야 해. 박혜자는 놀람과 아픔이 뒤엉킨 얼굴로 미나를 끌어안았다. 이제라도 내 편이 돼준다면 우리 모두 끝까지 싸워볼 수 있겠지. 조금 뒤 주민센터에는 진실을 감추려는 이들과 밝히려는 이들이 뒤엉켜 혼란이 커졌다. 기업 측은 뒷거래와 변명으로 진실을 흐리려 했고 주민들은 점점 용기를 냈다. 조용히 귀를 모으던 박혜자가 뛰쳐나가 소리쳤다.
누가 우리를 값싼 늙은이들이라 하든 이 동네 싸움 한번 해봐야 끝을 안다. 정의가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였지만 이제는 가면을 벗기고 진짜 얼굴 드러나게 하자. 이때 지역방송 기자가 주민들의 투쟁을 생중계로 내보냈다. 불탄 집 앞에서 주민들이 기업의 불법 협박, 공무원의 묵인에 맞서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굳은 표정의 박혜자, 그리고 태블릿의 증거 화면을 보여주는 미나의 모습이 선명했다. 이 소식은 SNS 등으로 급속히 번졌고 더 많은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현장으로 몰려오며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밤이 깊어질 무렵 강현우 검사는 모두를 향해 선포했다. 이제부터 박혜자 씨를 포함한 주민 여러분의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협은 국가의 책임 아래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협박 및 불법 행위와 연루된 자는 즉시 구속을 청구합니다. 현장에서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업 대표, 로펌 변호사, 정부 관계자 일부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혜자는 몰려드는 기자들 앞에서 치열하게 말한다. 시뻘건 내 피가 이 골목에 남았다 해도 정의란 이름으로 우리를 짓밟았던 자들은 오늘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가면 쓴 정의는 이제 사라져야 해요. 미나는 훌쩍이며 말했다. 엄마, 이제 내 죄도 다 말할 거야.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 얼굴 들고 살 수 있게. 하루, 긴 싸움의 밤이 지나고 골목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서서히 희망과 용기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피와 불에 발란 광안리의 밤은 다시 붉은 불길과 매캐한 연기로 물들었다. 불안과 분노가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몇 집 사이로 경찰차 경광등이 번쩍였고 골목 어귀에는 젊은이들이 거칠게 서 있었다. 바닥에는 No Casino, No Mafia라고 적힌 붉은 현수막이 펼쳐져 바람에 너울거렸다. 오후가 시작되자마자 마을 전체에 대자보와 삐라가 나부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 땅의 피값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 이른바 마을 수호연대라는 이름으로 주민과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혜자는 마을회관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손녀 은수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은수를 잃은 괴로움은 아직도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이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해요. 더 이상 벼랑 끝에만 몰리고 싶지 않아요. 주민들 누구도 이젠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밤 사방이 불빛으로 물들었다. 재개발 기업의 보안 요원, 외주 경비원들이 집집마다 배치됐다. 곳곳에서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다. 누군가 태운 쓰레기 더미에 불이 번졌고 검은 연기와 함께 골목에 화염이 번졌다. 한 주민이 소리쳤다. 이 동네에서 우리가 피 흘리고 눈물 뿌린 만큼 이제 니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바로 그때 기업 측 용역들이 여러 명의 노인들을 거칠게 끌어냈다. 박혜자가 이를 보고 달려들었다. 이런 짓 당장 그만둬. 여기가 니들 땅이냐. 용역 한 명이 차가운 손으로 박혜자를 밀쳤다. 늙은이들은 이제 집에나 가 계시라고요. 여기는 돈이 법이니까. 주민들 중 몇 명이 바리케이드를 들고 맞서 싸웠다. 푸른 기운의 경찰복들이 그들 사이를 억지로 갈라놓았다. 밤 11시쯤 들려오는 파열음. 누군가 골목 입구에 화염병을 던졌고 현수막과 목재 바리케이드가 타올랐다. 이웃집 김 여사는 불길에 휩싸여 절규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들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팔을 휘저으며 달렸다. 전 세계에 다 알려줄 거야. 여기는 지금 살인 현장이야. 동시에 멀리서는 방송국 차와 외신 기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SNS에는 광안리 학살, 피바다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졌다. 박혜자는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몸속이 뜨거워졌다. 속이 막혀오는 가운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외침. 여기 사람이 죽어간다. 정부는 어디 있나? 경찰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이에 대해 기업 측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비웃듯 말했다. 단합을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는 돈이 역사를 이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착각일 뿐입니다. 주민 한 명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니들이 돈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여기 우리가 죽어가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거다. 잠시 후 불길이 가라앉자마자 누군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피 묻은 셔츠, 산산조각 난 유리파편, 주민들은 처절하게 서로를 부축하며 울부짖었다. 아이들까지 두려움에 떨며 엄마 옆에 달라붙었다. 박혜자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주변을 살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여기서 무릎 꿇으면 이 골목은 영원히 죽은 거리로 남아. 불길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은 청년들이 연신거리로 뛰어나와 라이브 방송을 연결했다. 여러분, 지금 광안리에서 벌거벗은 폭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들 지켜보고 계시죠? 우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편에 선 변호사와 사회단체들이 마을회관 앞에 집결했다. 화염 자국 위에 생명부터 지켜라 라는 손피켓이 들어올려졌다. 새벽이 올 때까지 수백 번의 고성이 오가고 여러 번의 연행과 진압,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눈물과 피가 바닥을 적셨다. 결국 외신 기자가 생방송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한국 광안리에서 불법 강제 철거와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파문을 일으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곧바로 인터넷을 타고 번졌다. 열흘 만에 처음으로 전국 언론이 본격적으로 사태를 다루기 시작했다. 아침 타버린 집 앞 영문모를 슬리퍼 한 짝과 붉은 손도장이 남았다. 박혜자는 몸에 힘을 주고 마이크 앞에 섰다. 우리는 개 돼지도 아니고 돈 앞에 엎드리는 쓰레기도 아니다. 여태껏 참아왔던 피와 눈물, 오늘로 끝낼 것이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뒤편에서 우리 집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팻말이 높이 세워졌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새벽, 누구도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광안리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됐다. 이제는 누구도 침묵하지 않는다. 누구도 피로 젖은 골목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다. 반란의 불길, 피와 눈물 속에서 진짜 저항이 시작됐다. 결사항전의 법정 싸움, 밤새 뜬 눈으로 나를 세운 광안리 골목에는 피비린내와 화염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전운이 드리웠다. 주민들은 지난밤의 유혈 사태와 언론의 파문 후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3355 모인 주민들과 자원봉사, 변호인단, 청년연대, 시민사회단체는 마을 회관에 집결했다. 뜨거운 분노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박혜자가 떨리는 손으로 오랜만에 한복을 입었다. 싸움도 이젠 얼굴 들고 해야겠지. 거울 속의 얼굴은 지난 세월과 어젯밤의 상처로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미나는 두 손에 무수한 종이 뭉치를 들고 엄마 곁에 섰다. 엄마, 이거 내가 모은 녹음 파일, 이메일, 문자 다 증거로 쓸 수 있어. 오늘은 절대로 뒤로 못 물러나요. 임씨가 조용히 벗어둔 군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법정이 전쟁터다. 흙먼지 마신 세월, 오늘로 끝내자고요. 부산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의 주민과 기자들이 진을 쳤다. 마을 대표들은 일렬로 불법 철거 반대, 폭력 재개발 중단이라는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박혜자는 꿋꿋이 법원 계단을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가 달라붙었고 각종 SNS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주민 측 변호사단은 차분한 얼굴로 입장했다. 최정의 변호사 송민정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의뢰인 박혜자 씨를 비롯한 광안리 주민 모두는 조직적인 협박, 방화, 강제철거, 신체 폭행, 개인정보 유출 등 일체의 불법 행위 피해자로 이번 집단소송의 주체입니다. 기업 측 변호인과 공무원, 로펌, 그리고 마피아 연계 의심 세력까지 모두 한자리에 마주보았다. 법정은 살얼음판이었다. 판사는 먼저 증거 제출을 명했다. 박혜자의 손에서 건네진 노란 봉투, 미나가 내민 태블릿, 임씨와 주민 청년이 모은 사진과 증인 진술. 프로젝터에 띄워진 자료에는 현금 뭉치가 오가는 장면, 협박 메시지, 밤중에 경찰이 외면한 방화 현장, 그리고 주민들의 절규가 담긴 음성 파일이 생생히 울려 퍼졌다. 기업 측은 즉각 반발했다.
여사님들 증거라 하기엔 너무 조작된 게 많네요. 재개발 반대 집단의 집단 행동일 뿐 폭력은 기업과 무관합니다. 피해를 과장해 언론을 자극시키는 구태입니다. 하지만 주민 변호사가 다시 맞섰다. 합법적 보상과 강제 집행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협박, 실종, 심지어 방화와 사망까지 발생한 현장이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현대 국가의 합법적 재개발입니까? 법정 뒷좌석에서 시민들과 기자들도 술렁거렸다. 저 집, 내가 어릴 적 뛰놀던 데야. 저 노인분들 도대체 얼마나 억울하면 다 같이 여기 섰겠나. 박혜자가 증인대 앞에 섰다. 나는 죽어도 이 땅을 지킬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오늘 다 알려주고 가요. 내가 지고 가더라도 이곳은 기억될 거예요. 법정의 시간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수차례의 진술, 맞불 주장, 고성, 그리고 회유 시도. 하지만 어느 순간 미나가 두 손을 떨며 증인석에 섰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때 그들 편에 서서 주민 연락처를 넘기고 돈을 받았습니다. 신뢰는 멈칫, 숨소리 하나까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죄값을 갚기 위해 여기 제가 받은 메일, 녹음, 그리고 경찰 기업의 뒷거래 내용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미나의 울음 섞인 목소리와 함께 핸드폰 녹취 파일이 법정에 울렸다. 할머니 집만 터지면 나머지 다 합의 볼 수 있어. 애만 데려오면 더는 문제 없다. 공무원 쪽이 시간 끌면서 언론 덮으라더라. 순식간에 장내가 술렁였다. 변호사 송민정이 즉각 외쳤다. 지금 공개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갖는 직접 증거입니다. 공무원, 기업 관계자의 명단 전원 수사 대상 지정 요청합니다. 판사도 차분한 목소리로 엄중히 선언했다. 이 사건 결코 정치적 경제적 압력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를 신속 검토해 유관기관에 즉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명합니다. 순식간에 법정에는 경찰 수사관과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기업 측, 공무원, 건설사, 용역업체 관리자들이 겁에 질려 법정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즉석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주민들은 서로를 껴안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박혜자는 말을 잇지 못하다 힘겹게 미소 지었다. 우리 피가, 우리 눈물이 오늘 여기서 결실을 본 거다. 비록 다시 시작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건 우리가 이룬 기적이다. 뉴스 속보로 관간리 집단 폭력 재개발 사건, 다수 고위 공직자 및 기업인 구속, 주민 집단 승소 판결, 대한민국 사회 구조적 부패의 일침, 이런 자막이 쏟아졌다. SNS에서는 정의는 살아있다. 할머니가 마을을 지켰다. 돈이 다가 아닌 세상 아직 남아있다. 와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탔다. 재판정 밖 봄 햇살이 마을 회관 옹벽에 스며들었다. 임씨가 박혜자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여기까지 참아온 당신 진짜 대단한 거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니 이제 잿더미 위에도 꽃이 피겠지. 박혜자는 남은 눈물을 닦고 밤새 구부러졌던 허리를 다시 곧게 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이 땅을 위해 피 흘렸던 모든 생명을 위해 진짜 정의, 우리가 반드시 쟁취했소. 불타오르는 정의와 살아남은 자의 유산 광안리는 긴 겨울 같은 시간을 끝내고 불빛이 드리운 새벽을 맞이했다. 골목마다 남아있던 검은 그을음과 붉은 피자국, 잿더미뿐이던 집들은 어느새 조용히 일어설 기운을 찾고 있었다. 거대한 소송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마을에 내려앉았던 두려움과 억울함은 마치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맑은 공기처럼 한 겹 걷혀 있었다. 이른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는 역사적인 장면이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대기업 대표, 군복을 벗지 못한 공무원, 옛 권력과 돈의 상징들이 하나둘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다. 수갑에 채워진 손, 고개를 들지 못한 얼굴들. 그들의 몰락을 TV와 인터넷, 휴대폰이 전국과 전 세계로 퍼뜨렸다. 마을회관 앞에는 수백 명의 주민과 청년단, 언론인, 시민단체들이 모였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박혜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녀 은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우린 결국 이겼다. 하지만 그 불씨는 절대 누구 하나만의 것이 아닌 이 땅을 밟고 살아온 모두의 피와 힘이었다. 그날의 승리는 단순히 몇 명의 처벌이나 재판 승소로 끝나지 않았다. 광안리 골목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재개발을 빌미로 쫓겨난 이웃들이 돌아왔고 젊은이들은 직접 벽돌을 나르며 무너졌던 담장을 세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천천히 골목을 채웠다. 철거된 집터마다 자그마한 텃밭이 생겨났다. 각 집엔 우리 집을 우리 힘으로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이 걸려 있었다. 박 회장은 주민 모임에서 처절하게 말했다. 이곳에서 내가 맨몸으로 싸운 건 그저 내 집 한 칸, 내 피부티 지키자는 게 아니었소. 여기 사람 사는 동네란 게 어떤 건지 다음 세대가 명확히 보게 하려고 버틴 거요. 그러나 고난과 상처의 흔적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몇몇 주민은 아직 멍든 다리를 절뚝였고 아이들은 밤이면 악몽에 시달려 할머니 품에 매달렸다. 미나는 혹독한 손가락질과 자기 혐오를 견디며 매일 아침 골목 청소부터 시작했다.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그 눈물은 어느새 감사와 연민의 포옹으로 변해갔다. 임 씨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지만 새로 뽑은 창문가에서 바람을 쐬며 사람들과 담배 한 대를 나눴다. 이곳이 내 마지막 전쟁터였고 여기 남는 건 결국 같이 살아야 남는다는 거라오. 마을은 스스로 새로운 규약을 세웠다. 외부 자본과 행정이 이곳의 삶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민총회의 소집, 모든 개발 공론화, 청년과 노인 모두의 평등한 의결권 보장 같은 원칙들이 길게 붙었다. 이 소식은 다시 방송과 SNS로 퍼졌다. 광안리 시민공동체의 명칭 아래 다른 동네와 도시의 주민들도 찾아와 견학을 하고 응원을 보냈다. 박 회장은 그들 앞에서 싸늘하게 서서 말했다. 누가 뭐래도 이 동네는 우리가 지킨 겁니다. 돈도 조직도 권력도 아닌 피와 땀과 연대. 이 지키는 마음이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유산이 되어줄 거요. 계절이 바뀌고 불에 탄 골목 담장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박 회장은 은수와 함께 시장을 돌며 이젠 꽤 커버린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우리도 꽃 심을 수 있어?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든 심을 수 있지. 이제 여긴 우리 집, 우리 동네니까. 은수는 마을회관 앞마당에 삽을 들어 한 알의 씨앗을 땅에 묻었다. 다른 아이, 청년, 어른도 뒤따랐다. 그날 골목마다 처음처럼 봄이 찾아왔다. 오후에는 주민들이 세운 작은 무대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다. 누군가는 손풍금을 연주했고 누군가는 피리를 불었다. 박 회장은 울음 섞인 웃음으로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승자이고 모두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울고 넘어지고 결국 다시 일어선 우리 모두가 이 동네의 주인공입니다. 미나는 짧은 연설을 마쳤다. 실수하고 때론 두려워했지만 함께 울고 용서하며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 죄와 눈물 위에서라도 살아있는 모두에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노을이 지고 사람들이 술병을 걸치고 지친 몸을 서로 기대며 집으로 돌아갈 때였다. 박 회장은 한때 잿더미였던 골목에 다시 들이운 불빛을 바라봤다. 진실은 언젠가 이긴다. 정의란 반드시 누군가의 결기로 용기로 살아남는다. 순간 마을 가장 오래된 북이 울렸다. 다 함께 두드린 그 북소리는 희망과 분노, 연대와 승리의 기억을 골목마다 울려 퍼뜨렸다. 밤 집 앞에 나란히 선 은수와 박 회장. 은수는 조용히 말하였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도 이 골목 기억할 거야. 내가 아이 낳으면 또 그 손 잡고 여기서 걷고 싶어. 박 회장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래, 이곳은 내 고향이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긴 너의 집이란다. 기억해라. 정의와 연대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사는 사람의 손끝에서
계속 타오른다고.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졌고 광안리 골목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응원이 불빛처럼 새어나왔다. 이 골목의 역사는 산자가 남기는 가장 뜨거운 불씨로 새로운 세대로 전해지기 시작했다.